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4-2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소 원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수로 우리가 N, L, ML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고, 얘네들이 한번 지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파동함수 푸사이 N, L, ML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형태로 써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글씨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오로지 주양자수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양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n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L은 범위가 0부터 n-1까지 가는데 n이 지금 1이기 때문에 결국 0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ml은 역시 -l부터 l까지를 갔는데 l이 지금 0이죠. 그래서 얘도 0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상태는 오로지 l이 0인 상태, ml이 0인 상태. 굳이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보자면 1,0,0의 상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동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0에서 푸사이 1, 0, 0이라고 쓰게 되면 1 나누기 루트 파이 곱하기 z 나누기 a0의 2분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r 나누기 a0 이렇게 됩니다. a0는 우리가 보어 반지름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사실 3차원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요 값이 큰 데는 점을 많이 찍고 요 값이 작은 데는 점을 조금 찍는다고 하면 요 값은 원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매우 크고 밖으로 나올수록 좀 듬성듬성 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요 안이 가장 많이 빼곡하게 들어있고 밖으로 갈수록 듬성듬성해지는 이런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3차원 상자속 입자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등고 표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칸토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등고 표면이라고 하는 것을 잡으면 동그란 모양, 동그란 구형 모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L이 0인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S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N의 값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 기호를 뒤에 붙여서 L을 나타내는 기호를 뒤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1S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 1S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비탈 혹은 궤도함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비탈이나 궤도함수라는 용어는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가리킵니다.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 지금 우리가 수소 원자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1s 오비탈이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s 오비탈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s, 3s를 한번 살펴볼까요? 얘네들은 2,0,0 혹은 3,0,0,0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0은 제가 식을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복잡해져가지고 하나만 일단 쓸게요. 자, 얘는 보면 4분의 1, 그 다음에 z 나누기 a0에 역시 2분의 세제곱,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zr 나누기 a0,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r 나누기 2a0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도시를 해보면요.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역시 이것도 3차원인데 3차원 전체를 나타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에 대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x, y, z라고 할 때 x, y 평면에 대해서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고 얘를 그냥 공간상에서 이렇게 쭉 돌리면 얘가 3차원 구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떤 식의 구조를 갖냐면요. 안쪽에는 역시 많은 수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다가 밖으로 나올수록 점점 뜨문 되다가 어떤 선에서 정확히 푸사이가 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뀐다는 건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요.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점점 다시 뜨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3차원으로 그려보자면 좀 어렵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안에 예를 들어 플러스 부호라면 플러스 부호인 동그라미가 있고 걔를 밖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애들이 싸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부호는 파동함수의 부호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푸사이가 0인 지점을 사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가 어디겠습니까? 얘가 빵이 되는 지점인데 요 항은 0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여기는 상수고 요게 이제 0이면 이 지점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2 나누기 ZR 나누기 A0가 0이면 되니까 요걸 풀어보면 R이라는 놈은 2A0 나누기 Z라고 하는 위치에 이런 푸사이가 0인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마디라고 하죠. 영어로는 노드라고 하고, 그래서 마디의 위치도 우리가 이 파동함수의 형태로부터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 0,0도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되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마디가. 그래서 이 바깥에 하나가 더 싸고 있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어쨌든 9인데 중앙에는 동그란 9가 있고 그 앞에 하나의 껍질이 있고 얘는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그 밖에 또 하나 껍질이 있는데 얘는 다시 원래 부호로 돌아오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일반화학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요 이제 3S, 2S와 3S 파동함수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3차원 모양을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L과 M이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N이 1인 경우는 무조건 L과 ML이 0이었으니까 N이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가능한 L은 뭐죠? 0과 1이 있습니다. 0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얘는 안 하고 1을 한번 살펴볼게요. L이 1이면 ML은 뭐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L부터 땡땡땡에서 L까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0일 때가 제일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2, 1,0 상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푸사이 2, 1, 0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4루트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Z 나누기 A0 역시 2분의 세제곱이고요. 곱하기 ZR 나누기 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R 나누기 2A0인데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에 대한 항이 나타났죠. R에 대한 항 외에도 세타에 대한 항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그대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여기를 Z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Y축이 여기 이제 있긴 있는데 제가 X, Y 평면에 대해서만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가 또 엄청 많이 존재를 하고 땡땡땡땡땡땡땡땡 좀 드문드문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여기 또 엄청 많이 존재를 하고 땡땡땡땡땡땡 드문드문. 자, 얘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요 평면 XY 평면이 마디가 됩니다. 마디가 되고 이 Z값이 플러스가 되는 위치에 어떤 부호를 가진 파동함수가 존재를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부호를 가진 파동함수들이
z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흔히들 그림으로 그릴 때는 뭐 R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역시 마디가 정확히 XY가 되는지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푸사이가 0인데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0인데를 찾아보면 여기는 자, 봅시다. 자, 여기는 0일 리가 없고 얘는 R이 0일 때 0입니다. R이 0이라는 건 그냥 원점이니까 이것도 의미가 크게 없고요. 코사인 세타가 0인데를 찾으면 우리가 마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것은 근데 무슨 얘기죠? 세타라는 게 코사인 세타가 0이기 위해선 세타가 90도면 되죠. 그렇죠? 근데 세타라는 놈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였죠? 어떤 점이 있을 때 여기까지 거리가 R이고 세타는 요 각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된다는 것은 XYZ니까 요게 요 평면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XY 평면 위에. 그러니까 세타가 90도인데는 XY 평면이 0인, 즉 Z 값이 0인데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래서 마디가 XY 평면에 있다는 것을 식으로부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이제 n이 2고 l이 1인데 ml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동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두 개를 한꺼번에 써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지고 z 나누기 a0에 2분의 세제곱 그 다음에 zr 나누기 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r 나누기 2a0 곱하기 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 뒤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가 붙습니다. 자, 이제 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r에 대한 항이 존재를 하고 세타에 대한 게 들어가고 파이에 대한 것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 앞까지는 전부 다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인데 이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아니죠. 복수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수 함수. 그래서 이 푸사이 2,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복수 함수입니다. 얘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여기는 2고 1이면은 L이 1일 때는 우리가 P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푸사이 2, 1, 1을 우리가 2P1 오비탈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푸사이 2, 1, 마이너스 1을 2P 마이너스 1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의 모양을 보면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함수가 들어가 있죠. 실수라면 이제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P1 그리고 2P-1 오비탈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나빠요. 그리고 이게 복수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튜브 모양이 나오거든요. 튜브 모양. 튜브라는 건 이제 등고 평면을 그렸을 때 이제 튜브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수를 쓰냐면 이 함수 두 개를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설명할게요. 자, 더하고 뺀다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푸사이 2,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어떤 공통 부분이 있고요. r과 세타에 대한. 파이 부분은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 두 개를 한번 더해볼까요? 2, 1, 1이랑 2, 1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올까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어쩌고 덩어리 익스포넨셜 i5고요. 뒤에는 더하기인데 여기 마이너스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어쩌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익스포넨셜 i5 나누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5를 이 i로 나누면 이게 사인 파이랑 같다는 수학적인 정리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용을 해보면 얘가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이 i에 어쩌고 곱하기 사인 파이의 형태로 실수함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빼기를 해주면요. 어쩌고 익스포넨셜 i 파이 빼기인데 빼기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더하기가 돼서 익스포넨셜 i 파이가 되는데 자,
얘네들의 경우에는 뭐가 알려져 있냐면 exponential i phi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 phi를 2로 나눠주면 코사인 파이가 된다는 역시 수학적인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 어쩌고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화 조건까지 다 맞춰줘가지고 함수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는 두 개를 빼주는 경우 그렇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코사인 파이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여기 i가 들어가고요. 더해주는 경우고 2, 1,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인 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EPX 오비탈, 밑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EPY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일반 학습 시간에 배우는 EPX, EPY 오비탈들이 정확히 이 형태들에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EP0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실수함수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런 모양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EPZ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Z축이고요. 그런데 EP1이랑 EP-1은 둘 다 복수함수여가지고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실수함수를 얻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복수고 실수함수를 얻게 되는데 그 실수함수의 형태를 더한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한 경우는 우리가 EPY라고 부르고 뺀 경우는 EPX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실수죠. 실수함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EP0는 EPZ랑 같은데 EP1, EP-1은 EPX, EPY랑 같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EP1, EP-1이라고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헤드를 적당히 더하고 빼서 얻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모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사실 n은 3인 상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n이 3인 상태에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면 n이 3이고 l이 0인 상태는 ml이 0인 상태밖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l이 0이고 ml이 l이 1이고 ml이 0인 상태 그리고 ml이 마이너스 1인 상태 1인 상태가 가능하겠고 l이 2인 경우에도 ml은 0인 게 가능한데 1, 2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오비탈 모양까지는 그리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항상 실수함수를 줍니다. 근데 이쪽이나 이쪽은 다 복소수 함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는 n이 2인 경우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하고 빼서 px, py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이 2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d 오비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 ml이 0인 경우가 dz 제곱 오비탈에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섞어서 두 개를 얻고 또 얘네 두 개를 섞어서 두 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함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오비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n은 4, n은 5 등등도 우리가 궤도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충 형태를 다 구했습니다. 뭐 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에너지의 형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낮은 에너지 n은 1, 2, 3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n은 1인 바닥 상태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E1이니까 마이너스 ZR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2인 상태는 요거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n은 3인 상태는 나누기 9가 될 거고요. 그래서
땡땡땡땡 해서 에너지가 0인 상태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이 모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어의 원자 모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각 에너지 준위의 축태도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n이 1인 상태에서는 1,0,0밖에 가능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자, n이 2인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2,0,0이 있고, 2,1,0이 있고, 2,1, 플러스 1, 2,1, 마이너스 1이 가능하죠. 4개가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n이 3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9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로부터 우리가 축태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축태도라는 것이 n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광학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에너지 준위가 얼마만큼이나 차 있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그런 이제 얼마나 차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는가를 볼 때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볼츠만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계산 과정을 뭐 일일이 이거를 다 아주 일반적으로 쓰지 말고 이 1은 마이너스 RH고 이 2는 마이너스 RH의 4를 나눈 것. 여기서는 수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298K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 1에 있을 확률을 1이라고 하면 이 2에 있을 확률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30이 됩니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231승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온에서 수소 원자들은 전부 다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들은 전부 다 바닥 상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이건 없는 거고 거의 무조건 바닥 상태에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분광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분광학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선택 규칙이었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N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선택 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이 전이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게 왜 보어 원자 모형이 그 단순한 모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광학적인 관찰을 20세기 초에 잘 설명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는 선택 규칙이 없죠. 근데 실제로 엄밀하게 우리가 풀어봤을 때도 n에 따른 선택 규칙이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n에 따른 선택 규칙이 없는 겁니다. 다른 선택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그런 이야기들의 전초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 규칙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디벨롭 해가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수소 원자의 해를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오비탈 형태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수식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했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분광학과 연결시키는 것을 짧게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녀석이 전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